궁금한 종목들부터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 헤르메스타 하차원 본부장과 함께 할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좀 이렇게 시장이 강하게 올라가는 날이면 저희 방송하는 입장에서도 좀 한결 가볍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아무래도 시장이 굉장히 어려울 때보다는 그래도 이렇게 좀 좋을 때 하면은 그래도 오른 종목들도 많고 하다 보니까 좀 아무래도 좀 편안하게 더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있죠. 네, 그래서 오늘 시장에서요. 상승을 주도하고 있는 한번 반도체 섹터 저희가 하나씩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들을 빼놓고 점검할 수 없기 때문에 대장주인 삼성전자, SK하이닉스부터 짚어보도록 할게요. 우리는 같이 가는 거야. 이 둘도 같이 가지만 이 대장이 가야지 중소형주도 따라갑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100점 만점에 몇 점의 점수를 받아볼 수 있을까요? 92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2점은 뭐예요? 92점 처음 나는데 한 줄 코멘트는요? 한 줄 코멘트는 여전히 하반기 이후에 기대되는 그런 섹터다라고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90점인데 여기에 방금 전에 2점 플러스 해주셨대요. 92점 주셨습니다. 그러면은 토론방으로 한번 들어가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할게요. 우선 삼성전자의 토론방입니다. 삼성전자 주주분들 평단이 궁금합니다. 저는 47,500원에 샀고요. 우선주는 49,000원에 샀습니다. 그리고 배당금 받아야지 춤에 들어갑니다라는 의견도 있는데 삼성전자 봤으니 SK하이닉스도 한번 체크해 볼게요. 오늘은 하이닉스가 많이 오를 거야. 5% 상승이 예상되고 있고 너무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 대비하면 11만 원이 정상이다. 그리고 삼성전자와 상승률이 역전될 수 있다. SK하이닉스는 뭔가 이 삼성전자를 잡아야겠다라는 그 강력한 의지가 주주분들 사이에 나타나고 있는데 하반기 이 대형 업체들을 포함한 국내 반도체 업체들의 투자 계획을 알아야지 우리가 그에 맞춰서 투자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일단 뭐 너무나도 잘 아시다시피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18조 원 총 규모로 좀 투자를 하겠다라고 좀 밝힌 바가 있고요. 뭐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공장이 내년 초까지 뭐 예상이 되어 있기는 하지만 또 추가적으로 중국 우시에 뭐 3조 원 이상, 3조 2천억 원 규모의 좀 투자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이런 좀 투자에 대한 계획들이 나오게 됐을 때는 이제 뭐 부품업체라든지 아니면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에 이제 물건을 납품하는 업체들에게는 당연히 좀 긍정적일 수밖에 없는 그런 움직임들로 나타나는 거죠. 이렇게 투자를 많이 하게 되면 당연히 그 이후에 투자를 하는 이유가 생산량 수요가 늘어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생산량을 위해서 이제 투자를 하게 되는 거고 그렇게 됐을 때 생산량이 늘어나게 되면은 당연히 이제 납품하는 업체들의 실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이런 흐름들로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 굉장히 뭐 많은 반도체 관련된 종목군들이 이러한 좀 낙수 효과가 좀 기대가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사실 이제 뭐 반도체가 조금 더 비상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정부 정책들도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정부가 굉장히 많이 주도를 하면서 정책에 관련된 그런 종목군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뭐 디지털 뉴딜 같은 경우에는 뭐 반도체에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정책들이 좀 진행이 되고 있죠. 그래서 아무래도 그런 전반적인 흐름들을 봤을 때 또 이제 주도하는 기업들이 또 큰 규모의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라는 점,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좀 지켜봤을 때는 충분히 좀 기대가 되지 않나.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은 아무래도 투자가 규모가 굉장히 크고 뭐 단기간에 투자 딱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이제 완성되고 이렇게 진행되는 과정들이 지속적으로 좀 이슈화 될 거기 때문에 그 관련된 흐름들은 지속적으로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근데 이러한 흐름들, 증설 흐름과 더불어서 실질적으로 업황에 대한 개선이라든지 아니면 수요가 증가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요인들이 또 추가적으로 나온다고 했을 때는 보다 더 큰 랠리가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두 종목 모두 다 한 3에서 4% 오름세 보여주고 있는데요. 확실히 삼성전자는 외국인이 사는 날에 빨간불을 켜주는 것 같거든요. 그렇죠. 이 종목 6만 원, SK하이닉스 10만 원 돌파 언제쯤 가능할지 가격 전략 들어볼게요. 네, 뭐 사실 이제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현재 가격에서도 좀 충분히 매수가 유효하기는 합니다. 근데 사실 뭐 이제 52,000원 라인부터 이제 5만 원 라인부터 5만 2천 원 라인에서 이제 이 단기 이평선 21선과 61선 사이에서 사실 매수를 해주는 게 가장 좀 안정적인데 일단 오늘 21선을 좀 강한 장대 양봉으로 또 돌파를 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좀 많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5만 1,500원부터 5만 3천 원 라인까지 좀 매수를 진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는 뭐 0.5%, 1% 크게 상관없으시다 하시는 분들은 뭐 오늘 장에서도 매수하셔도 크게 나쁘지는 않겠다라고 일단 삼성전자는 좀
정리를 해보겠고요. 그리고 이제 목표가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58,500원 라인이 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저번에도 이제 57,000원 라인대에서 한번 눌렸는데 이 부분에서 사실 좀 이 부분에 박스권이 좀 있죠. 57,500원부터 55,000원 라인 이 부분이 굉장히 좀 중요한 라인인데 이 부분을 좀 돌파를 할 때 장대 양봉이 좀 나와줘야 되고요. 그래서 1차적으로 58,500원 라인을 좀 도달하는지 이 부분으로 설정한 이유는 이 부분에 이제 갭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한 번쯤은 메워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부분을 좀 강하게 돌파한다라고 했을 때 당연히 6만 원 이상까지도 좀 지켜보실 필요성이 있겠고요. 손절 라인은 삼성전자 같은 경우 사실 웬만하면 손절하지 않고 이제 좀 조정이 나오면 더 추가적으로 매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래도 46,500원 라인까지 좀 이탈 만약에 했다. 60일선 다 돌파하고 그 전에 있던 매물대까지 다 뚫고 내려간다라고 했을 때는 그때는 좀 비중 축소를 했다가 그 밑에서 다시 잡는 전략으로 좀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지금 뭐 차트상으로는 굉장히 좀 괜찮습니다. 여기 박스권 안에서 다시 움직이고 있었는데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이제 83,500원 라인부터 86,500원 라인까지 이것도 한 400원, 300원 정도 지금 오늘장에서 또 추가적으로 상승을 해서 좀 차이는 있는데 큰 호가 차이 안 나니까 뭐 괜찮으시다고 하시면 이때부터 좀 매수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이닉스는 목표가 10만 원, 그리고 손절 라인은 8만 원으로 이제 매물대 하단 부분 이탈했을 때 조금 비중 요것도 축소해 보시는 방향으로 접근해 보시면 좋겠다라고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채팅방의 칸카람님은 삼성전자가 더 좋아 보인다고 하는데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지 뭐 채팅방을 통해서도 다양하게 의견 올려주시고요. 유튜브 채팅방 24시간 열려 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종목도 만나볼게요. 대장주를 봤으니 이들의 손을 잡고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을 이제 세 가지 보여드릴 텐데요. 첫 번째 유진테크입니다. 앞서 SK하이닉스의 중국 공장에 납품 계약 소식을 발표하면서 주가가 오름세를 보여줬는데 이 종목의 투자 포인트는 100점 만점 몇 점일까요? 일단 80점 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뭐 한 줄 코멘트 같은 경우 이제 낙수 효과에 흐뭇한 미소를 짓고 있다라고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낙수 효과에 흐뭇한 미소 짓기라고 평해 주셨고요. 토론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유진테크의 경우에는 이제 과거 패턴과 좀 비슷하다라는 의견이 있어요. 그때는 인수합병으로 인한 과도기였을까? 이건 어떤 이야기인지 또 궁금하고요. 이전에 목표가가 3만 원이었는데 4만 원은 충분히 갈 것이다. 애국주 합류했으니 꼭꼭 밟고 가자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유진테크는요, 실적 성장을 위한 절의 기회라는 평가도 있는데 최근에 계약 내용부터 한번 짚어볼게요. 주가도 우상향하더라고요. 네, 일단은 뭐 이제 이 계약 같은 경우는 이제 하이닉스의 134억 원 정도 규모의 이제 공급 계약을 좀 체결한 바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좀 실질적으로 바로 납품도 진행이 되고 앞으로 뭐 대부분의 반도체 업체들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투자에 대한 이제 수혜가 좀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이런 기대감에 사실 이제 향후 실적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이나 매출액 부분에서 좀 크게 상승, 최소 10에서 20% 정도는 상승할 것이다라고 좀 예측이 되어지고 있는 종목이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도 그렇게 좀 평가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뭐 이제 이 관련된 레포트 같은 경우도 이제 목표 주가가 조금 상향되는 그런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사실 이제 최근에 주식 투자를 좀 진행하실 때 이렇게 좀 긍정적인 앞으로의 전망도 중요하지만 뭐 앞서 토론방에서도 나왔듯이 뭐 애국주나 이런 좀 핫한 이슈에 엮이게 됐을 때는 그 부분들이 상승할 때도 추가적으로 상승하는 이런 움직임들이 많이 나타나주고 있습니다. 특히 애국주 같은 경우는 이제 반등이 나올 때 혹은 상승이 나올 때 굉장히 좀 큰 폭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혹시나 다른 테마와 좀 엮여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테마주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실질적으로 연관이 없다라고 하더라도 그거에 이제 속해서 같이 이야기가 나오면 영향을 받는 게 사실 주식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좀 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이 종목 같은 경우 뭐 실적적인 부분도 좋아질 것이다. 뭐 이런 부분들이 많고 앞으로의 전망도 좋고 실질적으로 납품도 하고 있고 해서 이제 우상향을 하기는 할 건데 다른 종목보다 좀 점수가 낮았던 거는 이미 좀 주가가 다른 종목군들에 비해서는 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좀 신고가 패턴을 이어나가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좀 중요한 라인에서 장대 양봉과 좀 더불어서 상승을 해줬기 때문에 좀 이렇게 이평선만 단기 평선만 깨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는 앞으로 좀 지켜보셔도 나쁘지는 않을 종목이겠다라고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처럼 유진테크처럼 뭐 SK하이닉스라든가 삼성전자에 장비를 납품했다라는 그런 회사들이 몇 가지 있었거든요. 네네네. 어떤 회사들이 있었는지 그중에 탑픽이 유진테크인가요? 사실 뭐 이제 관련돼서
주요 탑픽을 딱 고르기가 어려운 게 네. 사실 뭐 실적적인 부분도 대부분의 종목 테크잉이라든지 뭐 이제 주성 엔지니어링이라든지 뭐 되게 많은 종목군들이 있습니다. 그런 종목군들 네. 모두 다 비슷하게 뭐 납품을 하거나 할 예정이고 그다음에 실적적인 부분에서 좋아지고 이 낙수 효과는 거의 유사하게 좀 되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좀 토픽을 고르라 이런 부분보다는 이렇게 좀 같이 엮이는 종목군들이 있으면 그 부분들을 좀 분산 투자해서 분명히 이 종목군들 중에서도 먼저 움직이는 종목군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따가 뭐 다른 종목들을 보여드릴 때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먼저 간 친구가 있고 이제 뒤늦게 따라갈 그런 종목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좀 어떤 부분에 순환매가 빠르게 나타날 거기 때문에 딱 하나를 골라서 가기보다는 이렇게 좀 순환매 흐름으로 접근 대응하시는 게 좀 더 맞지 않을까라고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신성엔지는 삼성물산에 179억 원의 설비 투자 소식을 발표했고요. 테스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로부터 장비 수주를 했는데 이 종목은 잠시 후에 들어볼게요. 이어서 세 번째 종목입니다. 좀 무거워요. 삼성하고 밀접하게 연관이 있는 것 같긴 한데 그래서 많은 투자 계획을 발표할 것 같긴 한데 왜 이렇게 한 걸까요? 원이 가입했습니다. 파운드리 장비는 내가 책임지겠다. 이 종목에 대한 투자 점수는 몇 점일까요? 이거는 85점 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코멘트 같은 경우는 4분기를 조금 지켜봐 보자라고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4분기를 기다려보자. 앞서 유진테크보다는 5점이 높아요. 토론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원이가이프스 코스닥의 삼성전자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이상한 종목이야. 그리고 35,000원 돌파하네. 그런데 동진세미캠 그리고 DB하이텍보다 약한 건 사실입니다. 7월 실적 발표 때까지는 공백기가 좀 심할 것이다라는 의견도 있는데 이 원이가이프스의 장점과 단점 크게 꼽아보자면 무엇이 있을까요? 뭐 장점은 앞서 설명해 주신 것처럼 이제 뭐 전체 공정의 많은 비중을 좀 차지한다라는 건데 그게 네. 장점이긴 장점이지만 지금처럼 업황이 어렵거나 네. 이제 투자가 한동안 사실은 많이 줄었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는 오히려 이제 마이너스로 좀 작용이 된다는 거죠. 그만큼 업황에 좀 영향을 많이 받을 수 있다라고 좀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련돼서 좀 좋았을 때 뭐 재작년 쪽 차트를 보시면 지금보다 호가가 훨씬 높습니다. 그때가 이제 2018년 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호가가 훨씬 더 높았는데 이제 실질적으로 투자가 많이 줄었던 이제 2019년 부분에서는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들이 나타났고요. 그 말부터 이제 2019년 말부터 뭐 다시 투자 얘기 나오고 그 관련된 흐름 나올 때 다시 좀 주가가 상승해주는 이런 움직임들이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다른 종목군들보다는 보다 더 관련된 좀 영향을 많이 받는다라는 거를 장점이자 이제 양날의 검이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볼 수 있겠고요. 이 종목이 이제 앞선 종목보다 조금 더 점수가 높았던 이유는 지금 아까 제가 먼저 간 친구 있고 이제 뒤따라갈 친구가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뭐 원이가이피스 같은 경우는 뭐 워낙 다들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과거부터 이제 삼성전자랑 같이 얘기가 많이 나오고 뭐 이런 반도체나 비메모리 얘기 나올 때마다 항상 이제 거론이 되는 그런 종목인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코로나19에 정말 이제 직격탄 지수가 엄청나게 하락했을 때쯤에 주가 하락 전 가격대까지 이제 막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앞선 종목군들보다는 좀 느리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이러한 낙수 효과라든지 투자라든지 그런 흐름들 그리고 앞으로 이런 실적적인 부분에서 이 종목도 굉장히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흐름들로 봤을 때는 보다 더 안정적으로 좀 투자를 해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이 자리 자체도 박스권에서 굉장히 좀 중요한 자리인데 이 부분만 돌파하게 됐을 때는 고가 패턴이 좀 유지가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서 조금 더 점수를 줬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확실히 이제 반도체는 하반기 시장의 주도가 될 것 같아요. 높은 점수들을 계속해서 받고 있고요. 네. 마지막으로 테스 살펴보겠습니다. 테스도 시스템 반도체 분야도 품겠다. 매출의 다변화를 꾀하고 있는 회사인데요. 네. 주가 상승은 그리 강하지 못했어요. 최근에 오르락 내리락 했습니다. 100점 만점에 몇 점 받을 수 있을까요? 이 종목도 85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매출 코멘트 이제 매출 다변화를 좀 지켜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한마디로 좀 정리를 하자면 네, 85점 또 높아요. 토론방으로 또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테스는 한 3%대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 상한가다라는 이야기는 사실은 아닙니다. 올해 목표 수정하고 대폭 상향으로 매출 급증에 삼성과 하이닉스 본격적으로 투자하면 올해 대박나는
한다라는 의견이 있어요. 메모리에 빈메모리까지 매출을 다변하게 하고 있는 테스인데 현재 상황을 짚어볼게요. 어떻습니까? 뭐 사실 이제 현재 상황에서는 이제 매출 다변화에 대한 얘기가 나오게 됐을 때는 네. 사실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회사에서 진행해야 되는 거 그 관련돼서 이제 투자를 진행을 해야 되고 비용이 먼저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죠. 그렇게 됐을 때는 아무래도 이제 매출 뭐 비슷한 계열이기는 하지만 큰 카테고리 그래도 다른 섹터가 아니어서 반응이 뭐 나쁘지는 않은 것 같은데 이러한 부분들에서 사실은 굉장히 좀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게 반도체 그 메모리 반도체보다 비메모리 반도체 시장이 한 3배 정도 더 크다라는 건 다들 알고 계실 거고 그 부분에서 이제 독점적인 흐름이 나타나기 때문에 관련된 흐름들에서 많은 점유를 좀 했을 때는 추가적인 수익들이 많이 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포커스로 둬야 되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바로 이제 성과로 가시화되기는 좀 아직까지는 어렵기 때문에 좀 주가는 천천히 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앞으로의 매출처가 이제 비메모리 반도체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부분에서도 개발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흐름들이 이제 가시화가 되기 시작했을 때 폭발적으로 좀 성장할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 이제 비메모리 반도체 관련된 종목군들 중에서는 좀 천천히 가겠지만 그래도 선도 기업들이 움직였던 그런 흐름대로 움직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관점으로는 그래도 굉장히 매력적이다. 그리고 이 종목 자체도 지금 차트의 움직임이나 이런 흐름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좀 안정적으로 투자가 가능한 지금 박스권 안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로 좀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무엇보다 주주 환원 정책을 좀 펼치고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그래도 좀 안정적으로 그리고 좀 신뢰도를 갖고 볼 수 있는 기업이겠다라고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테스 27,000원까지 목표가 주셨고요. 그럼 여기까지 들어봤을 때 반도체에 대한 하반기 기대감은 크다. 네. 이렇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